피디님, 나 부탁이 있어. 뭔?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? 이제 각 썼어. 각서? 게이드! 왜 이득이야? 아니 뭔데? 안녕하세요, 덕현입니다.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고민될 만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. 여러분들은 주변의 지인분들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잘 빌려주시는 편인가요?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개인 간의 돈 거래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. 돈을 빌려줄 때는 부탁을 받아서 빌려주지만 돌려받을 때는 내가 부탁을 해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는 그 기분이 참 별로예요. 말하기도 쉽지 않은 주제인데 알아서 좀 딱딱 말 안 해도 척척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차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. 지금 시작할게요. 우선 차용증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차용증은 돈이나 물품을 빌려줄 때 채무자랑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얘기해요. 이것도 일종의 계약서인데요.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소송까지 간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죠? 차용증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니까 꼭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.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공증을 받는 것도 참 좋아요. 작성하는 방법은요. 요즘에는 검색창에 차용증을 검색하면 기본 양식이 있어서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. 가끔 가다가 이 차용증이라고 써있는 제목을 현금 보관증이라든지 각서라든지 바꿔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은 꼭 차용증이라고 쓰셔야 됩니다. 개인의 인적사항은 자필로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채권 금액, 이자,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서 연체 시의 이자, 변제기한 내에 갚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 조항 등을 기재하면 되는데요. 이 모든 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의하에 결정하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자도 법정 최고금리를 넣으면 안 되니까 최고 연 20% 이자만 가능해요. 만약에 채권자가 나는 30% 이자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차용증에는 30%든 50%든 적었다고 해도 법정 최고금리만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20% 이상의 이자는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도장이 없어서 사인을 하려고 해요. 도장 대신에 사인 괜찮을까요? 괜찮지 않을까요? 차용증에는 도장을 찍지 않거나 사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정말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사인한 거 아닌데? 내 도장 아닌데? 하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장도 막도장 말고 인감도장을 준비해 주시고요. 인감도장이 없다면 지장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. 서류를 작성할 때 녹음을 해두는 것도 정말 꿀팁입니다. 차용증을 작성할 사람 둘 다 하나은행을 사용 중이다?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어플에 차용증 송금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어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하면 끝! 1인 1회 1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채권자, 채무자 모두 하나은행을 사용 중이라면 간단하게 채무관계 완성! 오늘은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차용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나도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행여나 피눈물 흘리지 않게 꼼꼼히 차용증 작성을 꼭 하셔야겠습니다. 지인이 돈을 빌려달래. 그래서 차용증 쓰자 했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.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?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라도 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빌려주지 마세요. 인성이 글러먹었네. 손절각이야. 오늘의 내용도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쫙 정리된 글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이상 덕현이었습니다. 안녕!